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요즘은 삼삼이 등장하지 않는 바둑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삼삼은 AI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 정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를자로 덮어 씌웠을 때 붙여가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를자와 그냥 뻗어가는 수의 차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선택으로는 지금 배석상에서는 2단수 치는 수법도 괜찮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제압하는 정석도 지금 현재 배석에서는 백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수법은 이 나를자인데, 이 나를자의 의도는 흙이 치받아서 이렇게 젖혀달라라는 의도입니다. 이 형태에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수가 가만히 뻗는 수인데요. 그러면 나를자를 두어가고 이제 선수를 잡아서 또다시 삼삼을 파겠죠. 삼삼의 가치를 크게 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삼삼을 가게 되는데, 좌상기에 이 백석점을 압박했을 때 행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석점이 행마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만약 입구자로 치받을 경우에 흙이 가만히 뻗어서 젖혀서 물론 흙을 분리하는 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편에 단수를 쳐서요 백은 이어야 되는데 나를자로 전개를 했을 때 백이 약간 무거운 모습입니다. 현재 흙이 53%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따라서 이 형태에서 흙이 백석점을 압박하게 되면은 보통은 손을 빼고 삼삼을 파거나 또는 이렇게 다가서는 자리를 AI에서는 추천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나를자로 두어가는 수의 의미는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치받아 달라라는 의도인데요. 좀 전과 같은 진행으로 전개가 됐을 시에 흙이 다가서도 가만히 늘어서 아주 쉽게 행마가 이제 이뤄지는 모습이고요. 백이 58%로 두기 편한 흐름입니다. 네, 타개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교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먼저 늘어두고 흙이 나를자를 두고 나중에 이렇게 붙였을 시에는 흙이 치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늘어서 받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점이 남겠지만 흙도 얼마든지 끊어서 이제 분리가 되더라도 이제 양쪽으로 타개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좀 활발한 결과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를자를 선호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렇게 뻗어두는 바둑의 빈도도 오히려 나를자보다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간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이 나를자의 변화를 제가 이제 좀 기력이 낮은 분들이나 또는 이제 저희 딸 지우에게는 웬만해선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유하는데요. 이 나를자는 치받는 수에서는 막아서 쉽게 응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제 손을 빼거나 또는 이렇게 젖혀서 끊어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이 한 점 버리는 정석으로 전개도 가능하고요. 또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단수 치는 정석으로도 전개가 가능하죠. 이런 형태는 이제 거의 AI 시대 국민 정석이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할 만큼 많은 이제 기사들이 두어졌던 형태입니다. 두었었던 형태인데, 이제 하지만 이렇게 치받지 않고 붙여가는 수법이 어렵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나를자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두어갔을 때 물러나면은 흙이 한번 밀어두는 자세가 좋고요. 이거 자체로 당했습니다. 변으로 전개가 되면 예전엔 세력을 많이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실속을 더욱 중시 여기기 때문에 당한 결과고요. 따라서 백은 막아두는 수법이 기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요 바둑은 최근에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신민준 선수와 이충규 선수의 대국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형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기보를 찾아보니까 12월 21일에 두어졌던 신민준 선수의 이제 흑번, 이충규 선수의 100번 대국입니다. 네, 이렇게 젖혀가니까 나와서 끊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끊는 수법도 가능한데요. 이 바깥으로 끊는 수법은 차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쪽 끊음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을 할 텐데요. 일단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입구자의 행마가 정수고요. 흙은 늘어서 두는데 이제 하나 밀어두고 축이기 때문에 백이 호구 칠 수가 없죠.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밀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젖혀서 반발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모양에서도 바로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기는 약점이 있죠. 여기서가 선택의 기로인데 이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라서 젖히는 진행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그러면 호구를 치고 단수를 하나 먼저 교환한 후에 이제 귀에서 수를 늘려갑니다. 흙도 변해서 이어두는 자리가 선수죠. 끊는 약점 때문에 한번 지켜야 되는데요. 외길 수순입니다. 이어서 두고 백도 수를 최대한 늘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끊어가는 자리가 정수인데요. 만약 그냥 호구를 칠 경우에는 백이 이제 요 귀에서의 그 사활에서의 형태는 빅이 나는 형태인데 이렇게 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당장 빅이 나는 형태입니다. 빅을 내게 된다면 흙도 끊어서 이 끊어가는 수를 먼저 두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끊어가는 수를 두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제 백이 이렇게 수상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흙이 백을 이제 잡으러 가더라도 이 다가서는 자리가 좋아서요. 밀고 나를자의 자세가 좋아서 백은 얼마든지 흙을 버리고 돌 수 있기 때문에 백이 활발한 진행입니다. 따라서 이 끊어가는 수가 정수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A와 B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A는 두터운 수가 되겠고요. 두터움을 차지하는 수법이고요. 흙이 호구를 쳐서 이제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빅을 내는 자리는 이제 외길 수순입니다. 빅이 나는 상황인데요. 또 수상전의 맥이죠. 먹여치는 자리. 백도 이어서 한 점이라도 더 많이 잡게 되면은 집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어두고요. 이때 흙이 중앙을 밀어갑니다. 두 점머리가 아프죠. 만약에 귀에서 수를 메어갈 경우에는 이 두 점머리를 먼저 치고 그냥 귀를 버려버립니다. 귀가 딱 20집인데요. 20집을 버리고 다시 우상귀 그 상변을 키웠을 때 지금 흙이 77% 유리한 국면입니다. 중앙 두 점머리와 귀를 맞바꾼 결과인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두터운 쪽을 AI에서는 더욱 편들어 주고 있고요. 따라서 흙이 이제 수상전을 하는 과정에서 밀었을 때 백이 수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점머리 자리는 지켜두는 것이 필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흙이 이제 백 한 점을 제압하고 서로 두터움 대 두터움으로 백은 좌변과 흙은 상변, 이 두터움 대 두터움으로 또 귀에서의 사활은 빅을 낸 채로 두어가는 진행인데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흙이 55%로 근소하게 앞서는 진행입니다. 초창기에 이 수법이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저는 이거 공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끊었을 때 제가 A와 B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에 없는 이 호구 자리를 두었었습니다. 호구 자리를 두니까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흑이 이제 똑같이 호구를 치게 되면은 수상전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수상전에 들어가는 과정은 외길입니다. 이제 백이 따냈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백 뒤를 밀어가는 행마 대신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먼저 이어가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추후 이렇게 젖혀가는 자세도 좋기 때문에 백이 흑을 제압하더라도요,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흑이 70% 이상으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실전에 두었다가 한번 쫄딱 망한 경험이 있어서 이 형태를 이제 AI로 집중 연구해 봤었는데요. 호구는 아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늘어가는 수, 두 텀 대 두 텀으로 맞서느냐, 또는 이 비의 수법으로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법은 요즘에 종종 등장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전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12월 19일에 열린 KB바둑리그 김명훈 선수의 100번, 김세동 선수의 100번입니다. 네, 역시 막아서 안쪽을 끊어가는 변화가 전개되었고요. 최근 대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3-3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는데요. 지금 젖혀가는 수법, 이어가는 수법, 한 칸 뛰는 수법, 이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AI 확률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젖혀가는 수법의 퍼센트가 가장 높았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수순이 긴 변화대로 진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를 늘려가는 것은 외길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끊었는데, 끊었을 때 2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두 텀을 선택한다면 늘어가는 수법, 백이 호구를 쳤을 때 이제 수상전은 외길입니다. 급소를 가고 궁도를 좁히고 다시 궁도를 좁히고 이제 침착하게 수를 조여갔을 때 먹여쳐서 수를 조이고 흑이 이제 따냈을 때 백에게 선수가 돌아오죠. 이때 중앙을 밀어서 힘차게 2번 밀고 다시 한 점을 제압했을 때 이 진행은 백이 60%로 근소하게 우세한 국면입니다. 현재 이제 배석에서는 백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결론인데요. 따라서 흑은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뻗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AI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수법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활에서 이 붙여두는 교환으로 인해서 백을 먼저 이제 한 수 빠르죠. 이 붙여두는 교환 때문에 백이 젖혀 이었을 때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한 수 빠르게 백을 제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백은 이게 한 점을 빵따냄을 한 다음에 버립니다. 버림돌 작전을 사용해서 다시 이제 하변으로 이제 한 칸 낮은 협공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을 때 56%로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제 AI에서 추천한 변화였는데요. 실전에서 이바둑 김명훈 선수의 흑번인데 실전에서는 젖히지 않고 이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어가니까요. 늘어갔고요. 사실 좀 전에 이 젖혀가는 변화 수순이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요. 이 젖히는 수법보다는 요즘엔 있거나 호구 치는 수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추세고, 이 호구하고 이어가는 것의 선택의 차이는 이 단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호구를 쳤을 때 이제 똑같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끊고 석점은 버립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 나왔을 때 백이 붙여가는 자세가 좋죠. 그래서 붙여서 쉽게 중앙으로 돌파가 되어서는 백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백이 60%로 우세합니다. 따라서 단수를 친다면은 그 붙여가는 행마, 그러니까 상대에게 리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이어가는 행마가 좋은데요. 이렇게 두었을 때 보통은 밀어갑니다. 이런 바둑은 그동안 이제 기보에서 많이 보여졌었던 바둑인데,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백이 이제 중앙으로 흙을 눌러가는 자세가 흑에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명훈 선수의 신수가 등장합니다. 나를자를 두었는데요. 나를자를 둔 수는 허술해 보이지만 이제 백도 나를자가 정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두 기사 간에 연구된 수법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돌려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둔 수도 만약 인공지능을 돌려보지 못했다면은 이 김세동 선수의 덮버 씌움도 저 같은 일반 프로 기사들이 두기에는 참 어려운 수법 같습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한 점을 가볍게 처리하고 다시 나를자를 두어 갔을 때 인공지능 예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수법들로 전개가 되었을 때 백이 58%로 퍼센트는 약간 높지만 쌍방 어려운 중앙전이기 때문에 서로 만만치 않은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실 이 모양에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어가는 수법, 이어서 끊어가서 그 배석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젖혀서 둔 정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호구를 치고 이제 전개가 됐을 때 하변에 이제 걸쳐둔 흙돌이 붕 뜬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젖혀서 이 정석을 선택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붙여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흙도 둘만하다라는 거죠. 뭐 다양한 선택 중 하나인데 이 붙여가는 수법도 눈여겨볼 만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12월 20일에 열린 KB바둑리그 백공석 선수의 100번, 홍상훈 선수의 흑번에 등장한 실전 예입니다. 자, 여기서 붙여가니까는 이렇게 백이 붙여서 젖혀가는 재치 있는 행마를 구사했습니다. 이 붙여가게 되면은 변으로 젖힐 경우에 귀에서 젖히는 수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실리를 중시해서 귀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를 받으니까 이 젖혀둔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3-3에서의 가장 복잡한 이 나를자의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젖혀가니까 이때도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어가는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늘어가니까요. 자,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일감입니다. 단수를 치고 밀어서 나를자를 가는 수법을 AI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를자를 두면 밀었을 때 다시 이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실전에는 이제 그냥 이었습니다. 흙이 받아준다면 나를자나 젖혀가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준다면 다시 단수를 몰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제 실전에는 받지 않고 먼저 늘어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일단락이 된 후에 다시 3-3을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153%로 이제 호각의 진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수법, 이제 한동안 젖히는 수법이 유행했었는데 이어가는 수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실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배석과 똑같은데요. 12월 21일에 열린 KB바둑리그 신민준 선수의 흑번, 이춘규 선수의 100번입니다. 실전 진행인데요. 네, 여기서 젖혔을 때 선택의 기로인데 이춘규 선수의 선택은 호구였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어드린 이어간 변화의 실전 예를 두 판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호구를 쳤고요. 확률은 비슷합니다. 현재 AI를 돌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수나 젖혀가는 수나 확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뻗어준다면 이것이 이제 실전인데요. 이렇게 버리겠다라는 의도죠.
이때 다른 점은 호구를 쳤을 때는 단수가 강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흑이 입구자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급소를 맞아서는 백의 불만이죠. 그래서 지금 호구 수법은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 단수를 엿보고 두는 것이 아니라 변으로의 두 칸 벌림, 이제 타개를 보고 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전 진행인데요. 그 입구자의 자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쌍립으로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날일자 행마하는 수도 AI를 돌려보니까 가장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그 연구도 두기사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공지능 돌려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까지 50% 조금 웃도는 결과인데 사실상 호각의 진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덤이 7집 반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는요, 100의 퍼센트를 높게 쳐주고 있죠. 현재까지는 호각의 진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실전 예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정석을 사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요즘 제가 이제 저희 딸 대회차 동행 이제 해서 이제 대회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 대국에서 이 어려운 변화가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이번에 5판을 두었는데 대통령배 초등 최강부에 참가해서 5판을 두었는데 2판을 이걸 써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우라고 올려봤고요. 너무 어려운 것만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쉽게 이어가는 수법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호구 치는 법도 이제 호구 치는 수법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실전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전에 맞게 이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